안성이 이제 신농년이 창립된 지 10주년,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좀 그 뿌리는 95년, 지금 한 3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부산농협에서 95년도에 이제 안성에서는 좀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 이제 신농년이 구성이 된 지 이제 10년, 그러니까 상당히 그때 제 나이가 40이었었는데 올해 7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여 년 동안 해오셨던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뜻깊고 또 우선 오늘 이제 10주년 기념 토론에 제가 이제 좌정을 맡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선 지금 이쪽에서 우리 그 친환경 농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좀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저 친환경 농업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저 뒤에 김기태 선생님 계신데 이렇게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농민들이 여기저기서 또 소비자들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촬영해서 또 알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십니다. 저 뒤에 보시면 제일 잘생기신 분, 서 계신 분이 김기태 선생인데 박수 한번 크게 하고 고맙습니다. 아까 농산진흥원에 이제 우리 공공부 지역에 김은규 본부장님도 와 계신데 가셨나요?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시네요. 지난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산 행정관, 선임 행정관으로 활동하시다가 지금 이제 경기도 농산본부장으로 공공급식, 저희 학교급식 외에 또 뭐 다른 식까지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하시는 금융부 본부장님도 오셨고요. 또 우리 경기도 친농년에 제일 실세 중에 실세인데 홍한나 처장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가셨어요? 밖에? 중요한 거는 하여튼 이런 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성 친농년 우리 이학열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의 이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김상기 회장님, 또 김상권 경기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함께 이렇게 좀 우리가 친환경 안성 10주년을 이렇게 좀 기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친환경 경기 친농년 하면 친농년 농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러운 농민들 아니신가요? 다들 부러워하지요. 여러분들도 긍지를 가지고 좀 자부심을 느끼시죠?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하고 다른 도에서도 경기도 친농년 하고 있는 학교 급식 체계나 이런 인사 체계를 모범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도에서는 따로 하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협약적 방식이든 뭐 하여튼 여기 같이 이런 안정적으로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는 여유, 여력 이런 것들을 갖는 데는 경기 친농년만한 방식이 현재로서는 없지 않나 그런 아쉽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또 탄소 중립 뭐 말씀도 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몸소 실천하시는 농민들 아니신가. 그래서 나는 좀 자랑스러운 우리 경기 친농년, 안성 친농년 생산자분들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10년을 이렇게 축하도 하지만 자축도 하지만 앞으로 미래도 내다보는데 그동안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또 좀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친농년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급식 체계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박정민 지금 현재 경기도 농정국장이 팀장 시절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경기도만의 어떤 급식 체계를 제도화하기도 했고요. 또 그것을 같이 제안했던 사람이 전에 이제 농림부
농식품부 차관을 지냈던 박영범 차관이 같이 그때 당시에 계획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아주 모델들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옆에 가지고 우리 새로운 10년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이후에 미래를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오늘 아까 이호희 이 소장님께서 교육위기 시대 안성 친환경의 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단도 해주시고 발표도 또 좀 하고 제안도 해주셨는데 또 이어서 우리 저기 김재규 우리 현장에서 하고 있는 우리 학교급식 출하의 사무국장님의 토론을 좀 듣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영역에서 이제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길동원 상무님이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 와가지고 저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깜빡 저기 한 게 여기 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소개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가생이 우리 하재호 안성투레생협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방금 안성 학교급식 출하의 김재규 사무국장님, 옆에 우리 윤혜정 경기도 영양사회 회장님,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생산지원팀장님, 길도건 고산농협 상무님, 우선 이어서 바로 안성 학교급식 출하의 김재규 사무국장님, 이렇게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성시 숙산면에서 농사짓고 있는 친환경 농업 3년차 청년농부 김재규입니다. 안성 청년년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자리에서 한 청년농의 시선으로 안성 친환경 농업의 현재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후계농으로서 느끼는 안성 친농연의 힘입니다.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게 안성에는 안성 친농연이라는 농가를 든든하게 묶어주는 조직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급식이라는 안정적인 판로, 품목별 정보 공유, 아버지를 포함한 선배 농가들의 경험 전수 덕분에 저 역시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출하회와 신농연이라는 단단한 틀이 있었기에 저희 같은 청년들은 시행착오를 줄이며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이 기반은 저 같은 후계농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자 안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든든한 뒷배가 있음에도 저희 같은 후계농, 그러니까 청년농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로 재배의 불안전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기후가 너무 급변하면서 작황의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고온, 폭우, 병해충 증가로 아버지 세대에 익숙했던 기술들이 지금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 많은 농가에게도 어려운 이 상황은 경험이 부족한 저희 같은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세대 간 기술 전수의 공백입니다. 후계농이긴 하지만 친환경 농업은 경험이 기술이고 작은 실수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크지만 세대 간 이해 방식이 달라 아버지의 노하우를 온전히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야 하는 부분이 여전히 큽니다. 셋째, 농지, 시설 투자 부담과 자본입니다. 후계농도 농지를 마련하거나 시설을 구축할 때는 스스로 자본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 때문이라도 요즘 청년들은 노지보다 시설 농사를 더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자본과 장비를 필요로 해 부담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넷째, 조직 내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조직 활동을 하다 보면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역할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요구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직 내 역할, 책임, 보상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맞춰지지 않으면 청년의 참여 동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청년농의 정서적, 사회적 부담입니다. 또래와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한 데 따른 고립감,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성과를 반드시 내야만 한다는 이런 걱정도 젊은 농가가 겪는 현실입니다. 청년 농부로서 안성친농연에 기대하는 안성친농연의 다음에 10년을 기대하는 것은 안성친농연의 지난 10년이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기후위기 시대에도 안성의 친환경 농업이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에는 청년과 아버지 세대가 함께 있는 세대 공존형 농업 구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경험과 새로운 기술의 결합입니다. 아버지 세대의 경험은 기후위기에도 강한 기술입니다. 반면 청년 세대는 자동화, 기계화, 데이터 기반 농업, 새로운 지배기술에 관심이 많고 정보 습득력이 빠릅니다. 앞으로 10년은 각 세대의 강점을 잘 연결하여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급식의 전략적 강화입니다. 학교급식은 안성의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입니다. 아까 보시던 자료를 보면 경기도 학교급식 친환경에서 안성친농연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안성 전체 농지 면적의 3.1%밖에 친환경을 짓지 않고 있긴 하지만 친환경 학교급식 이것이 지금처럼 안정적인 판로로 유지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확대된다면 안성 친환경 농업은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청년이 자연스럽게 남을 수 있는 조직 문화 만들기입니다. 청년에게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역할, 책임, 보상이 연계되는 구조, 그리고 청년의 의견이 조직 운영에 반영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청년이 스스로 이 조직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후계농으로서 안성친농연이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 친환경 농업, 나아가 지역 농업과 지역사회를 지켜온 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열정과 노력으로 쌓아온 친환경 농업 기반 위에서 저와 같은 청년 세대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안성 친환경 농업은 반드시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저도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라고 해서 일만 시키지 말고 책임만 주지 말고 청년들에게 그런 권한과 이런 일을 부여해 주었으면 좋겠고, 근데 좀 제 진단을 잘한 것 같아요. 청년들로서 부모 세대의 어떤 그런 인정, 또 부모 세대와 세대 공존형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또 학교 급식의 이런 안정적 판로 구조, 그 구조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따르는 뭐 창무도 청년의 역할을 마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까지도 함께 줬으면 우리 안성 친농연이 변화돼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뭐 미래가 밝다, 뭐 이렇게 아주 자신감까지도 이렇게 좀 밝힌 토론이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음은 현장에서 우리 한 30여 년 동안을 그 생산자들하고 늘 같이 해왔던 우리 고산농협 길동현 상무님 토론해 주시죠. 네, 고산농협 길동현 상무입니다. 그 청년 농업인께서 너무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준비를 좀 못했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주년 친환경 농업인 단체연합회 안성시 친환경 농업인 단체연합회 개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근데 회장님 중에서 또 한 분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까지 김상구 회장님 그러셨군요. 안성에서 100억이라고 하셨나요? 근데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90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학열 회장님이 의지 목표 10억을 추가로 넣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24년도에 200농가 90억의 매출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안성에서 하신 겁니다. 뭐 안성의 농업 도시입니다만은 농업으로 일반 뭐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닌데 농업인 200명이 90억의 매출을 일으키는 데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좀 자랑스러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안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일만 이제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활동도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도 더 알게 되시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나 2016년도 1월 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동호 회장님 그때 눈이 그때 왔었던 것 같아요. 눈이 와서 다음날 행사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벌써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농협 직원으로서 좀 하기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쭉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상황들에서 해왔던가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조현선 조합장님 예전에 지금 단장님 계신데 많이 얘기를 하셨던 얘기입니다. 94년도, 95년도에 고3에서 친환경이 왜 시작이 됐는가. 우루과이 라운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쌀 수입 개방만은 안 한다라고 했다가 쌀 수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전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하시고 94년도에 쌀 수입 개방 반대 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당시 94학번입니다. 학번이 94학번인데 저도 막 데모를 가고 전 이제 그 서울을 이렇게 돌아다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정말 농민들이 어려워진 거죠. 94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진짜 30년 이제 넘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입 농산물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정말 농민들의 수입 농업 수입이 너무나 줄어들게 되었던 거죠. 할 농사가 없다. 지금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양파를 생산을 하는데 6월 달에 수확철을 하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충격적으로 나오죠. 양파 농산물을 수입을 한다. 수확철에. 일반 모자란 시기도 아니고 수확철에 그냥 떳떳하게 수입을 해버립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방농정화에서 이 학교급식을 좀 해나가자. 학교급식은 그나마 우리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 4년도쯤에 학교급식 지방 조례 재정운동 이런 것들이 불같이 일어났었고 사실은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시상을 또 하셨습니다만은 여기에 좀 언급이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도 이걸 정리를 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시민단체 중에서는 그 정인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까 우연찮게 여기 오셨었어요. 정인규 씨가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옆에서 간사분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성시 농민회의 정운길 대표님 지금 아마 통합센터장님으로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운길 우리 농민회 그 당시 사무국장님으로 있으시면서 2004년도에 지금 안성이 농업도시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도 상당히 빠른 시기에 안성시 학교급식 지방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역할을 하셨고 근데 그때는 저가 몰랐어요. 이번에 정리하는 건 알았습니다만 이분들은 어떻게 알았었냐면 이분들이 내내 2017년도에 2018년 그 지방 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시민단체분들이 안성에서 학교급식 쌀들이
안성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납품을 못하고 있다. 안성 학교에. 그럼 이거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운동을 또 같이 해서 또 관철시킨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커서 안성에서 한 40% 이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오늘 이제 알게 되었던 거고, 그 학교급식이 이제 이렇게 번성을 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여기서 이제 희망을 보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품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가 되고 이런 모임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민주적 가격 결정 체계. 농민들 스스로가 가격도 정할 수가 있고 물량도 내가 하고 품목도 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희망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사실 부끄럽게도 사실 농협에서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점점 계약 재배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좀 사실 어떤 때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30년을 이렇게 농업인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 출하회처럼 이 계약 재배라는 가격을 사전에 정해서 물량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 좀 잘 팔아볼 수 있는 구조가 점점 없어졌더라. 농협 직원들은 사실은 좀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개방농장 체제나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못하게 되었던 거 아닌가. 그러나 여기 계신 농민들은 정말 그 속에서 희망을 보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 한 예로 그 청년 농업인들이 이런 이제 친환경 농산물 쪽에 많이 들어서고 있고, 고3으로 보면 지금 17명이 고3 농업 청년인데 그 중에 12명이 지금 친환경 농업에서 희망을 보고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좀 헤쳐나가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 학교급식만으로 본다면 여전히도 이제 반대 논리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만 항상 얘기가 나오시죠. 우리 2010년도 오세훈 시장님이 결국에는 무상급식은 근사분이 예.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너무 길게 하군요. 죄송합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반대 논리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또 아까도 이제 우리 이양열 회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저가 입찰 방식으로 좀 변경을 해달라, 이런 것이 또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반대 논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대세가 되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이런 경쟁 논리가 아닌 평등의 논리를 계속 관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이효리 소장님께서 친환경 농업과 신설 부분도 한번 저도 짚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친환경 학교급식은 결국에는 내가 혼자만 농사를 잘 진다고 해서 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옆에서 이 민주적 결정 체계를 만들고 학교급식 지방 조례 제정을 또 열심히 또 데모도 하고 또 교육청에 가서 이런 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커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도에도 사실 지자체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우리 학교급식 또는 공공급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안전적 판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농가분들, 관계자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뭐 이런 저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막아내고 끝이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를 함께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시해 준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문자가 왔는데, 여기 메시지가 왔는데 조금 빨리빨리 해야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요. 우선 지금 여러 가지로 가장 중요하게 계속 제기되죠. 학교급식.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우리 학교급식을 총 담당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경기도 영양사의 우리 회장님이신데
네, 임혜정입니다. 회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내 영양 선생님들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윤혜. 안성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학교 급식을 이제 영양교사로서 여기 계신 농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전체 영양교사, 학생, 교직원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농민 여러분들 덕분에 학교 급식이 행복한 밥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밥 먹을 시간인데 제가 여기 있어서 조금 사실 불안합니다. 아이들 밥 먹을 시간에 제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지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농민 여러분의 노고를 기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학교 현장을 지켜온 영양교사이자 여기 계신 농민분들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아침에 검수할 때마다 안성이라는 양파 안성 이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이 갖는 친환경에서 학교 급식에 갖는 무게감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아까 발제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양파, 마늘, 감자, 사실 이게 학교 급식에 그리고 가정 밥상에서도 최고의 핵심의 농산물이잖아요. 그리고 나물 종류. 그래서 학생들의 단골 밥상, 이제 밥상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안성 농민분들이 멈추시면은 학교 급식이 사실 흔들릴 정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학교 급식의 현장에 있는 책임자로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한 예산 구조와 고비용의 역설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실 올해 당장 12월에 학교급식 보조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다 써서 그러니까 안 주신 게 아니고 다 사용을 해서 중단이 되면서 갑자기 저희 현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쌀지원금이 조기에 소진되고 지원금 없이 갑자기 12월에 급식을 하게 되면서 사실 갑자기 돈이 많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끊기자마자 쌀 단가, 농산물 단가가 사실 그 경기도 농산물을 25%에서 50%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책정이 돼서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농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산물은 관행 농산물에 비해 상당히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극을 메워주던 지원금이 없어지니까 한정된 학교 급식비만으로는 그 높은 단가를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지원금 없이 이제 저희가 과일 같은 경우도 올리려면 시중에서도 과일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친환경 과일은 더 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일 하나 올리는 것도 사실 상당히 많은 고민 끝에 메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 농산물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급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못 주는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네, 발제 자료를 이제 아까 발표를 하지 않으셨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은 교육청 경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66.5%입니다. 그래서 2015년 대비해가지고 지자체에서는 그때 당시에 8.9%, 현재 8.9%인데 현재는 죄송합니다. 현재 8.9%고 15년 때는 한 지자체에서 21.6%를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에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단가 문제, 금액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살림도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갑자기 지원금이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 사용도 멈추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12월에 중단이 되면서 물론
안성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경기도 전역을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지금 지원금이 10월, 9월 뭐 이렇게 어느 지역은 9월부터 끊겠다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이 어떤 고민을 제일 먼저 하냐면 친환경을 못 먹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한 끼의 식사비가 4,000원 정도 되는데 국내 한우, 한돈 다 국내산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돈으로 이렇게 고가의 급식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현재 친환경 급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장점과 그 다음에 농민 여러분의 그 도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왜 오느냐? 밥 먹으러 옵니다. 사실 고등학교에 가보시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안 오고 11시쯤 학교에 와요. 왜 오냐? 밥 먹어요. 밥 먹고 1시쯤 도망갑니다. 정말 어제도 어디 가서 토론회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학교 급식이 학교의 교육의 장으로서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들이고 학교로 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 기후위기 대응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히는 소통의 창구도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지난 여름에도 저희가 평택 그 농가에 방문해서 영양선생님들이 같이 현장을 보고 이런 현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선생님들뿐이 아니라 안성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으니까 학교 내 학생들을 친환경 농가에 가서 보고 이러면 아이들은 듣는 것보다는 보고 느끼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에서 아까 34개교가 초등학교가 있는데 안성에 19개 교만 급식을 하고 있다,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100%입니다. 왜냐하면 급식을 모든 학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 학교에서 해서 두 학교, 세 학교, 비조리교까지 배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는 100% 친환경을 먹고 있는 걸로 현재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자료 보고 이게 학교 수는 많은데 그러니까 조리교와 비조리교의 구분이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영양 선생님들과 친환경 농민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안정적인 급식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목소리를 같이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학교 현장에서 학교 급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지만 뭐 지원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밥 먹으러라도 학교에 오는 그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학교 밥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밥 아닌가요? 제일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마지막에 지원해 주신 소통 창구 우리 농가들하고 또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소통의 창구도 우리 안성 친농년, 경기 친농년이 함께 이렇게 또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비자들의 뭐 조직화,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소비 유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불의생협의 우리 이사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성시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전문가나 정책을 이야기하러 온 건 아니고요. 소비자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지역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역할을 해오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 두레생협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조합원들과 함께 어떤 농산물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온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안전이 아니라 사실 신뢰입니다. 믿음이죠.
우리는 인증 마크만 보고 농산물을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길렀는지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안성의 친환경 농업은 소비자에게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지역의 농업 생태의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일상이 된 지금은 의식이 있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친환경 농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힘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매번 매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구매지만 그 반복된 선택은 친환경 농업이 계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바로 도농교류의 관계입니다. 도농교류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신뢰관계가 있을 때 소비는 단기적인 가격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소비자는 움직입니다. 안성의 친환경 농업이 지난 10년을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는 생산자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 농업을 이해하고 지지해온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농업 인구 감소, 급속한 유통시장의 환경 변화 속에서 혼자는 갈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의식이 있는 소비자들이 당장의 이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자의 의식 있는 친환경 농업 생산자와의 의식과 훈련된 소비자가 함께 갈 때 앞으로 10년, 20년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에 저희 안성 두레생활 소비자 협동조합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두레생협은 유기농만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친환경 농업과 함께 안성 지역 농업과 함께 좋은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재호 이사장님이 이런 생산자 여러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도농교류도 하고 끊임없이 또 지금 여기 안성은 조금 좀 낮은데 유기농을 좀 지향해 주시면 또 그 드레생협에서도 열심히 소비 유통에 앞장서겠다 뭐 이런 말씀 하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 안성에서 유기농업이 좀 더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다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론자로서는 끝으로 안성시에 지금 농업생산지원팀장님 박병순 팀장님께서 해주시는데 이쪽에 보니까 그 자료에 제언을 해주신 또 우리 회장님들 자담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안성시 정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것도 발제에서도 또 좀 나왔던 내용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좀 그 팀장님 선에서 넘는 거는 그쪽 시장님으로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건 시장님이 이따 인사말 하실 때 좀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넘기셔도 되니까요. 우리 팀장님 토론을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안성시 친환경연합회 1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여기 이동욱 회장님 계시지만 2009년도인가요? 10년도인가요? 저한테 오셔서 친환경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여쭤보신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친환경 인증 그 심사원으로 있었습니다. 안성에도 있었고 양평에서도 친환경 인증 심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그 경작을 하면서의 어려움, 그다음에 판로의 어려움, 뭐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체감을 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그 안성 친농연의 그 역사만큼은 계속적으로 친환경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친농연의 어떠한 그 구도되어 가는 거, 그 다음에 시설이 그 확충되어 가고, 또한 그 번창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뒤쪽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이효희 소장님께서 그 전담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담부서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징적인 부서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업무적으로 내실 있게 친환경 그 인증 면적 확대라든지 여러분들의 그 힘듦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계속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쪽으로 한 걸음 오시면 저희가 들어보고 정책적으로 가야 될 부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저희하고 농협하고 연합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력하고 그 여러분들의 발전과 안성농업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2025년 기준 11개 사업에 한 12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정적인 그 소비 구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학교급식이라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농가의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기계라든지 자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 가공시설이라든지 저장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만 이제 농업 인력의 변화라든지 이상기후라든지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라고 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그 또 경향성이 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해결 방법을 찾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그 지속적으로 가야죠. 근데 힘들죠. 왜 힘들까요?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그 과다한 생산비 겁니다. 생산 자재가 최우선이겠죠. 예. 그리고 하나는 아마 인건비일 겁니다. 예. 그 부분,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친환경 경쟁력이 없고요. 유통시장으로 들어가기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오면서도 계속 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다라는 게 저희의 정책 방향이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에게 자재를 사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그 친환경 자재들을 원칙적으로 생물들의 추출물이나 아니면 화합물이 아니거든요. 추출물에 대해서 어떻게 섞어서 뿌리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제조도 가능하시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도 해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이제 그 자재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렇게 그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는 정책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공동방제 강화라든지 아니면 그 노령화에 따른 영농대행의 정형화 아니면 여러분들 그 양파, 마늘, 감자 말리고 선별하고 뭐 포장하고 뭐 포장 잘못됐다 이거 어떡하냐 선별 잘못됐다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공동 경영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줄이려는 그런가 보네요. 이렇게 공동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만드는 것도 앞으로의 정책적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 친환경 탄소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2022년에 아마 제 기억으로 지금 그런데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이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내주는데요. 그쪽에서 지자체 처음으로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하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탈탄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아마 고삼 지역에서도 친환경 농가 일부가 저탄소 인증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탄소 감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친환경 인증의 확대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기는 한데
생산을 한 게 팔려야 더 생산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성의 친환경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장점이면 장점이고 문제라면 문제가 뭐냐면 친환경이 학교급식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환경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일반 그 친환경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정책을 세우는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생산자, 그 다음에 농협 이렇게 여럿이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실험적인 정책도 한번 수립해서 가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정책 방향들을 모색을 해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친환경은 늘어나는데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저희도 따로 친농협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책 방향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농업의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농형 태양광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보시는 그 태양광 발전이 아니고 그 태양광 패널 밑에 영농을 하는 그런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수량 감소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상기후를 최소화했다라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농가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친환경 농업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안성시 저희의 시의 에너지 자립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충분히 수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시면 그냥 막연하게 그거 안 돼라는 생각보다는 한 번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은 그 수요자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세웠을 때 수요자가 바라는 부분이 없는 만들어진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더욱더 소통을 하는 저희 그 안성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전담부서가 없다고 질타를 받았는데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팀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못지않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언제든지 친환경 농업과 관련돼서는 뭐 전폭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함께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농형 태양광 밑에서 유기농업을 하자 뭐 이런 것도 포함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론을 마치고요. 청중 속에서 두 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분만 하시고 지금 의장님 또 시장님 와 계신데 참 나 할 말 있다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 또 토론 지켜보고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손 거수하고 말씀하시죠. 예. 네, 경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상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을 참 제가 잘 들었고 또 이 토론회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윤혜정 예, 교사 회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경기도의 학생들의 급식을 자율급식으로다가 지금 전환을 자꾸 좀 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자율급식을 했을 적에 장점, 단점,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화성에 요번 남양중학교가 아시죠? 그 급식 자체를 외주로 바꿨어요. 아, 급식이 아니고 인력. 예, 인력을 네. 급식이 아니고 인력. 예. 인력을 바꿨는데 그랬을 적에 영양교사 회장님으로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평을 했으면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 실제 학교급식이 가야 될 길 사실 그동안에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 주장하시면서 많이 소비해 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드리는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 그러면 예. 학교 급식 외에 친환경
있었는데 지금 학교 급식 위주로 많이 적용하고 계시는데 그 식단 경험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배처 방법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이 생산이 많이 됐을 때 네.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물량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제가 그 상황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서 틀려. 그거는 아예 저기 조금밖에 생산이 안 돼서 뭐 일반 농산물로 대체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생산자 조직들하고 출하회나 이런 쪽하고 충분히 협의하시면 풀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말로는 이게 쉬운데 우리가 진행하시는 분들도 말로는 이게 쉬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출하회가 각 있잖아요. 출하에 이제 쿼터가 내려가고 제한되는 농산물이 품목이 있고 또 생산이 부족한 농산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좀 상의해 나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출하 농산물을 좀 늘리자 지금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좋아요. 굉장히 좋죠. 늘리는 건 좋은데 그 늘리는 것만큼 그런 소화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하회가 그거를 하고 경기도 친농련 출하에서 총괄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과잉 저기 소비량보다 많을 때는 제한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 이쪽으로 생산하세요 하고 유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여기 또 집행부 분들도 계시니까요.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보고 영행 회장님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형 자율선택급식이라고 저희가 4년 전부터 학교급식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율선택급식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토론회를 하고 왔는데요. 그 자율이라는 말이 이제 듣기에는 마음대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자율은 그런 자율이 아닙니다. 이 자율, 선택, 급식을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이 자율은 내가 사람마다 먹는 양은 다 다르잖아요. 저는 밥을 보통 반 공기에서 뭐 3분의 2공기 먹는데 어떤 아이는 한 공기를 먹고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 안성관에 특수학교 이제 개교해서 그 학교로 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4공기를 먹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식판 안에 밥을 일률적으로 조리 신무사님들께 담아줬어요. 그런 급식은 보셨죠, 많이. 예, 많이 보셨죠. 밥도 조리사님이 뭐 반찬도 다 그날 양에 맞춰서 주고 아이들이 먹든지 더 먹든지 뭐 더 먹는 아이들은 물론 더 나와서 먹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율이란 말은 스스로 음식 양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김치를 먹을지 안 먹을지가 아니라 김치를 한 조각 먹을지 5조각 먹을지 밥을 한 조각 먹을지 2조각 먹을지 이런 거를 스스로 아이들이 자기 양에 맞춰서 가지고 가는 거 이 자율이라고 그러고요. 이 선택이라는 말은 저희가 이 선택을 하면 이제 지난번 여름에도 말씀하셨는데 고기하고 된장 뭐 나물 무침이 있으면 아이들이 고기를 먹지 나물을 먹겠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돼지고기를 불고기를 해줬을 때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매운 걸 못 먹잖아요. 그러면 안 매운 불고기, 매운 불고기 이렇게 2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매운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매운 불고기를 가져가고 안 매운 불고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안 매운 불고기. 콩나물 무침을 해도 빨간 고춧가루가 들어간 콩나물, 하얀 콩나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서 저희가 이 자율과 선택을 주면서 그 다음에 주는 게 책임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가져간 양만큼은 다 먹어라.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보고서를 보면 음식 잔반량이 6.8% 줄었다고 합니다. 네. 올해만. 그래서 매년 이게 이제 한번 자율선택 급식을 시작을 하면 첫 해는 많이 줄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 먹는 양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주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자율과 선택이라는 걸 주면서 스스로 자기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학교 급식이 지금 역할이 엄청 좋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네, 저도 뭐 인정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그 효과적인데 학교 급식이 만약에 중단이 됐을 때는 지금 나오는 농산물도 살다가 뚜렷하다 먹는 거죠. 네, 저희가 코로나 때 그랬죠. 거기에서 대비차를 먹는 상태에서 그 친환경을 늘리자. 지금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비차를 충분히 넣어놓고 그 친환경을 해라. 마음속 우리가 얼마든지 그 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학교 급식 위에 다른 대책이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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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가 지원금 얘기도 말씀드린 게, 그 타 시에서 9월부터 지원금이 없다. 지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경우 학교 선생님들은 친환경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화성에 이제 급식이 중단된 게 아니고 인력 우탁을 했습니다. 학교에는 저와 같이 영양사, 영양교사가 있지만 조리 실무사님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꼭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지금 현재 안성 지역에 근무하고 있지만 안성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좋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농촌 지역이고 조리 실무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특히 도심 지역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하고 싶어도 교육청에서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인력을 뽑고 있는데 보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대감이라도 지난번 하남에 있는 지역을 보면은 조리원 9분 중에 6분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학교는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양주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 우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저희가 지금 조리 실무사님 한 분이 갑자기 상을 당한다던가 무슨 갑자기 일이 아프셔서 안 나오시면 당장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학부모님 모니터링 왔을 때 좀 미리 연락처를 알려놨다가 보건증을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군을 하는데 도시 지역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농촌 지역보다는 이제 큰 그 도심 지역이 조리실무사님을 이제 인력을 공급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력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9분 중에 6분이 없는 상태로 급식을 한다는 거는 사실 큰 문제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 강남 같은 경우도 조리원이 2분이시라면서 음식을 밥하고 국하고 반찬 한 가지 정도 이 정도 공급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어떻게든 인력을 공급을 해주시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급식이 가야 할 길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30년 차 이제 30년 막 지났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농민 여러분들도 어려우시겠지만 현장에 있는 저희도 앞으로 지금 조리 실무사님들이 연령대가 거의 50대가 60, 70%라고 그래요. 그럼 향후 10년 후에는 사실 인력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지 이런 고민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급식이 멈출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어제도 도교육청 급식 담당 과장님 말씀이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급식 교육 예산의 2조가 급식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큰 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력비가 35%, 나머지가 이제 무상급식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지자체나 도청에서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아이들 급식비가 친환경 급식비 단가에 맞춰서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실
농산물 단가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번에 급식비 지금 아직 예산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한 일식당 한 130원 정도 운영비 포함해서 그러면 사실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식재료비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운영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안성 친농년에 10년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려운 문제들도 진단을 좀 했고 또 여기에서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같은 것도 함께 이렇게 좀 짚어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크게 큰 소리로 한 대 와서 안성 친농년 하면 화이팅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안성 친농년!